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을 소개하고 촌평해 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요, 조이대가 옳았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조이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된 판결입니다. 아마 이번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판결이 마지막 선고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공감대가 형성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 글을 꼭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법원이 왜 민주당 반발을 무릅쓰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선고를 강행했는지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 다만 지난 1일 판결에 조이대 대법원의 의중이 암시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이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강조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나 나에겐 대법원이 그래서 대선 전에 선고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국토교통부 협박, 김문기 모른다 발언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그렇죠.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요. 그런데 사실은 1, 2심을 판결하는데 2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거 사법부도 크나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원래 공직선거법은요, 1년 이내에 대법원까지 판결하도록 되어 있죠. 1심은 6개월, 2심, 3심 3개월씩입니다. 국민으로선 이 후보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만약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유권자들은 진실이 무언지 모르는 채 6월 3일 투표장에 나가야 했다. 판결을 미룬다면 그것이 오히려 유권자 판단에 그릇된 영향을 끼치는 선거 개입이 될 수 있었다. 사법 진실의 최종 수호자인 대법원으로서는 선고 지연이야말로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정보 왜곡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예상대로 민주당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불리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격렬하게 반응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무죄 판결 나왔으면 환호했을 겁니다. 조이대의 내란이자 사법구태타라며 들끓렀다. 그러나 민주당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 대법원이 조기 선고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은 지난 4월 22일이었다. 사건 배당과 동시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전광석화처럼 2차 심리까지 마치고 선고 기일이 5월 1일로 지정했다. 속도전이 펼쳐진 그 열흘 동안 민주당은 신속재판의 하자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아마 무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대법원을 비난하는 대신 무죄로 확정하려는 것이라며 기대감을 비췄고 이재명 후보 역시 대법원이 법대로 하겠죠라고 했다. 소송 기록 6만 쪽을 다 읽긴 했나는 식의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정하자 돌변했다. 이게 간사한 것이죠. 조 대법원장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한 달 뒤 두고 보자는 식의 협박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조이대 대법원이 대선 직전에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을 질질 끄는 침대 축구 전략으로 최종심이 여기까지 늘어지게 만든 것은 이 후보 쪽이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이 선거 기일을 계속 딜레이시킨 거지요. 책임은 규책 사유는 이재명 후보한테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이라는 초유의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건 완전히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한 겁니다. 친민주당 단체는 조 대법원장을 형사 고발까지 했다. 만약 무죄 선고가 나왔다면 이랬을 리 없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는지 말로는 무리한 신속재판을 트집 잡았지만 결국 판결 내용이 문제였다. 대선 전 선고라도 무죄면 괜찮지만 유죄여서 사법 구태다라는 시기였다. 완전 내로남불 아닙니까? 조 대법원장이라고 민주당 반발을 예상 못했을 리 없다. 그럼에도 선고를 강행한 것은 지금 못하면 사법적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난해 이후 이 후보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한 재판 무력화 카드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 후보 혐의가 죄가 되지 않도록 아예 법조항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거부권에 맡겨있지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 개정의 걸림돌이 사라진다. 방탄 입법을 통해 범죄 혐의가 영구 미제로 봉인돼 버린다. 원칙주의자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공직선거법을 해서요, 245조 1항인가요? 허위사실 공포죄에서 행위라는 두 글자를 그냥 삭제시켰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에? 더블당 단독으로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돼버렸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무효로 뒤집을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 통과시켰다. 그렇죠?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시키고 법사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면소가 되는 겁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법 개정에 따른 면소 결정을 내려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선거 비용으로 쓴 세금 434억 원 반납 의무도 사라진다. 이거야말로 입법 구태타 아니겠습니까? 의회 권력이 법원 대신 판결까지 내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압박에 하급 법원들은 속속 무릎을 꿇고 있다. 선거법 환송심과 대장동 백현동 사건 1심, 이준교사 2심 재판부가 일제히 공판 일정을 대선 후로 미뤘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도 이 재판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게 형사소송법 더불어민주당 이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겁니다. 오로지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1인용 입법이다. 이 후보 말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5년간 재판을 중지시켜 놓고 이 후보의 혐의 12가지 전부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를 짜낼 것이다. 검찰을 장악해 공소 취소토록 한다거나 헌법 소원으로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온갖 위헌적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선거법 판결은 이 후보 재판 5개 중 최종심 판단이 내려진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 될 수 있다. 대선 전에 선고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조 대법원장의 우려가 옳았다. 여러분, 5월 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안 했더라면 영원히 묻히고 말 겁니다.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법까지 발의했지요. 우리나라는 대법원까지 3심제인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게 되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헌재에다가 헌법소원까지 하겠다. 4심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법 구태타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6월 3일 날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6월 3일 날 사전선거가 아닌 당일 투표로 한 표를 꼭 심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박정훈 논설실장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쿠데타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개돼지입니다. 오로지 더불당의 이재명 후보의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이건 공산국가나 시진핑, 김정은